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9월 30일이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반복되는 이재명의 운명의 날인 셈입니다. 비록 선고 공판은 아니고 결심 공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이재명에게 또다시 징역형이 구형된다면 데미지가 아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죠.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선거법 1심 구형량으로 볼 때 11월 15일 선거법 1심 판결에서는 중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내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최소 징역 2, 3년을 구형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망을 감안할 때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역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죠. 김동현 부장판사의 형사 33부가 선고 공판 기일을 언제쯤으로 결정할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선거법이 1심이 선고되는 11월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두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기껏해야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연달아 열리게 될 것이고 두 재판 모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형이 선고될 경우 이재명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혐의 가운데 한 가지 혐의에 대한 구형이 내일 내려지는 것입니다. 30일 내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미리 예상해보면 검찰의 창과 이재명의 방패가 맞붙겠죠. 맞붙을 텐데 검찰의 창이 이재명의 방어 논리를 압도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의 유일한 방어 논리는 자신이 김진성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이 주장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장 이외에는 위정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했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가 있는 그대로 또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보다는 기억을 되살려보라 이러는 말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김진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무수히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기억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면피용이다 이런 뜻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재명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그 말을 토대로 자기가 위정을 시킨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위정교사냐 이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자신은 위정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거법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억울하게 기소당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창은 지금 예리하기만 합니다. 이재명의 방어 논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공격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준비한 창은 이재명의 방패를 뚫고도 남을 정도로 논리가 훨씬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내놓은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자기는 김진성 씨한테 증언을 부탁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그런데 사람들이 위정을 시킬 때는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경우 받아들이는 사람이 위정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생각해 봐달라.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수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판사들이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김진성과 통화하면서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12번이나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말했다는 것은 김진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만큼 12번이나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12번이나 잘 생각해보라고 압박을 했다. 이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진성 씨는 일개업자에 불과하죠. 일개업자가 경기도지사가 12번씩이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잘 생각해봐라,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없던 기억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기억이 없으면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억지로 기억을 끌어내려 하거나 주입을 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 재판에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은 따로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재명 위정교사 재판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텔레그램으로 보낸 변론 요지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진성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자 이재명은 결국 텔레그램으로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읽어봐라. 그것만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읽어보고 그대로 기억을 주입시켰다가 끄집어내어서 정언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이죠. 주진우 의원은 텔레그램은 위정교사의 결정적인 장면인 만큼 결심 공판에서 아마도 검사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검찰이 준비한 또 다른 논리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밝혔던 점입니다. 사실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위정을 한 주범인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죠. 그리고 통화 녹취 파일이라는 움직이지 못할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과거 변호사 사칭 사건 이후 이재명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재명을 만날 일도 없었고 또 둘이서 원한 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도 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재명을 위정교사범으로 몰아붙일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김진성 씨 자신은 위정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처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재명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판정에서 김진성 씨의 증언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이재명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위정교사의 경우 자백과 반성을 전제로 할 때 최소 1년 구형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집요하게 위정교사를 종용했던 사실이 지금 드러난 만큼 징역 2년 정도는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조인들은 3년, 심하게는 5년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가중처벌을 할 요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위정을 교사함으로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등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위정교사는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다시피 재판정에서도 온갖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위정교사 범죄의 단초가 되었던 검사 사칭, 그리고 무고, 이런 건 모두 다 거짓말 범죄죠. 또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또한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회유해서 거짓말을 시키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가중처벌 사유가 합쳐지면 징역 3년까지 충분히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징역 3년이 구형되면 선고 공판에서는 법정 구속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동연 부장판사가 최종 선고기일을 언제 잡느냐, 이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2달 가까이 미뤄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정교사의 경우 쟁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쟁점이 전혀 복잡하지 않은 만큼 통상의 경우처럼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 신문을 이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정교사의 경우 피고인이 지금 2명이죠. 이재명과 김진성. 피고인이 2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정교사의 경우 피고인 신문 시간을 1시간밖에 잡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장판사는 지금 이재명 재판에서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네 가지 재판을 받고 있죠.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4건의 재판 가운데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선고기일 날짜를 어떻게 잡을지 이 부분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